자, 나이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멋진 운동화나 스포츠 스타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나의 문화 현상이죠. 근데요, 오늘은 그 운동화가 아니라 주식의 관점에서 나이키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가 과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지갑도 두둑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Just do it! 이 세 단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광고 문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일단 한번 해봐! 하는 어떤 영감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어버렸죠. 바로 여기서부터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가진 막강한 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투자자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와, 브랜드 정말 멋지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나? 이 질문을 던져야죠. 전설적인 브랜드라고 해서 항상 좋은 투자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나이키가 어떻게 신화가 되었는지 과거를 잠깐 보고요. 현재 어떤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투자할 만한가, 또 조심해야 할 건 뭔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과거로 한번 떠나보죠. 지금의 나이키를 이해하려면 이 전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나이키의 시작은 사실 1번 운동화를 떼다 파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1971년 창업자 빌 바우어만이 아내의 와플 기계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와플팬에 고무를 부어서 운동화 밑창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나이키 혁신의 시작, 와플 솔입니다. 그리고 1984년 당시 신인이었던 마이클 조던과 손을 잡은 건 아시다시피 그냥 대박이 아니라 역사가 됐죠. 신발을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현재의 나이키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요즘 나이키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DTC인데요. 이게 뭐냐면 중간 유통업체 다 건너뛰고 고객하고 직접 만나겠다는 사업 모델을 통째로 뒤엎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예전에는 나이키가 풀라커 같은 중간 도매업체에 물건을 넘기는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중간에서 떼어가는 돈이 있었겠죠.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이키가 자체 앱이나 매장에서 고객한테 직접 하는 거죠. 이걸 바로 DTC라고 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중간 유통비용이 싹 사라지니까 신발 하나를 팔 때마다 남는 이익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죠? 고객에게 직접 하는 매출, 그러니까 DTC 비중이 벌써 전체의 4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판매 방식이 좀 바뀐 게 아니고요. 나이키의 돈 버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체질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에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마진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좋아졌다. 둘째, 이전에는 도매업체에 가려져서 알 수 없었던 진짜 고객들의 데이터를 이제 나이키가 직접 갖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뭘, 언제, 왜 사는지 속속들이 알게 된 거죠. 바로 그 데이터. 이게 바로 나이키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무기입니다. 그럼 나이키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나이키 앱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싹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개인별 취향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제품을 이거 어때요? 하고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물건 파는 수준을 넘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브랜드라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나이키의 미래카드가 AI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고를 줄이는 똑똑한 공급망을 만들고 있고요. 무브 투 제로 같은 친환경 캠페인으로 요즘 중요해진 ESG 트렌드에 맞는 소비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나이키를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보죠. 나이키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그게 뭘까요? 저는 바로 해자, 모트라고 생각합니다. 해자라는 게 원래 성 주변에 파놓은 연못이잖아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투자에서는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뜻합니다.
나이키의 해자는 바로 이 브랜드 그 자체예요. 솔직히 우리 똑같은 흰 티셔츠라도 나이키 로고 하나 딱 박혀 있으면 기꺼이 돈을 더 내잖아요. 이게 바로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는 엄청난 힘, 가격 결정력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좋게 보는 이유를 정리하면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브랜드 파워. 둘째, DTC 전환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수익성. 셋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들을 꾸준히 챙겨준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나이키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이건 회사가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주주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 같은 거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투자할 때 좋은 점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나이키가 안고 있는 리스크, 즉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나이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연 중국입니다. 미국과의 갈등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자국 브랜드인 리닝이나 안타를 사주는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나이키의 미래 성장은 사실상 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되찾아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 운동복 시장에서는 룰루레몬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 차트를 보시면 물론 아직 나이키가 앞서 있지만 룰루레몬이 정말 바짝 뒤쫓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전처럼 스포츠웨어는 무조건 나이키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자라면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유행을 잘못 예측해서 재고가 쌓일 수도 있고 생산 공장이 대부분 아시아에 몰려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과연 제2의 마이클 조던을 또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슈퍼스타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나이키의 미래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강력한 브랜드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쌓기 시작한 방대한 데이터에 달려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답이 곧 나이키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